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회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기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이유는 자원순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개발 행위 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질 오염 등을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 행위 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 행위 허가권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 행위 허가 세부 기준을 별도 마련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 행위 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환경권 보장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 도로, 취락지 등의 영향을 고려한 세부적인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마련은 주거 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 주거 환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개발행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시민의 환경권 보장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 허가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천, 도로, 지락지 등의 지역의 여건과 토지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구청장 군수가 구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기준의 형평성 여부 등 울산시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신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죄송합니다. 질의의 답변은 공진희 의원님과 도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효준 의원입니다. 공진혁 의원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그 지역 현안 문제이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여튼 이거는 적절한 개정안이 아닌가 그래 싶은데, 이게 지금 이제 하천과 이객거리를 포함하는 개발 행위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게 추가됐는데, 그리고 이제 명확한 이제 몇 메타 거리는 시행 규칙에 또 이제 넣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 몇 메타 정도로 하면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다른 타 시도에 관계된 부분들도 보니까 기본 200m에서 한 1km 정도씩 이렇게 돼가 있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50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또 각 구청마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거리를 좀 더 두어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도시를 끼고 있는 남구나 중구, 북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거리를 좀 짧게 둬서 다른 시설을 조금 추가를 시켜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제 공진혁 의원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좀 이객거리를 좀 더 두고, 또 이제 구 같은 경우에는 좁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그러면 1000m 내에, 안 그러면 500m 내에 이제 자율적으로, 그거는 일단 최소와 최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구군의 상황에 맞게 이제 군수 또는 이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할 거죠, 그죠? 네, 실제 이제 울주군이나 또 이렇게 시가화되어 있는 남구, 동구 이런 지역과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개발 행위의 어떤 실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부 기준을 인허가권자가 자기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게, 일률적으로 정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나 남구의 사정과 북구나 울주군의 사정이 전혀 다르고 하천의 어떤 현재 형태, 분포 형태라든지 그다음 유지 관리되고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허가권자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진혁 의원께서 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이제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부서의 생각하고 잘 일치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잘 해서 좋은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진혁 의원님, 오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계획
개정 내용을 보면 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요 사항에 보면 허가권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 허가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요 내용 하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앞서 그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56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에 있고 광역시장은 권한위임 제58조에 따라 권한위임에 따라서 구군의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임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건축법 보면은 별도 건축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22조에 보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고 범위가 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하수 처리장, 예. 그리고 이제 고물상, 압축 및 파쇄 시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 소각장, 매립장, 폐기물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등 폐기물 감량 시설화까지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 전체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둔다 했는데 여기는 하천 자원순환하고 하천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보면은 이거 오염 유발하는 시설 외에 다른 시설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다른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앞서 동영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하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격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격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에는 이제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 시설 등에 대한 입지부터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고물상이나 폐기물 시설에 대한 주거지와 가깝게 있는 개발 행위 허가 사무 처리를 할 때 각 구군의 이제 주거 환경, 오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격거리를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는 기준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에 관련된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해서 꼭 시민들의 건강한 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격거리 세부 기준을 보면은 구청장 군수가 위임된 사항이지만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허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그럼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이격거리 해야 될 것인지 또 울산시의 구군의 각자 기준이 마련한다면은 형평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럼 동구하고 북구하고 차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권에 있는 중구와 남구의 차이, 울주군의 차이 이런 이격거리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또 다른 부분에서 답변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이 복합 도시다 보니까 농촌과 도시와의 이런 격차가 굉장히 좀 크고 또 범위도 굉장히 광활하게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하천을 끼고 있고 하천이 한 8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구나 중구, 동구, 북구 이런 데는 몇 개 없이 돼가 있는 곳도 있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공진위원께서 발의한 내용 중 하천법이 돼 있지만은 뭐 앞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뭐 구거라든가 소하천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만은 굳이 하천 관련 사항에 명시를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고물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런 수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과 가깝게 있으면 바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하천 수질이 나빠지고 특히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의 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굳이 또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에는 하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있지만은 다른 구군에 보면은 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또 이길거리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제안 취지는 최소한의 하천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기준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질 오염과 관련된 하천법상의 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비법상의 소하천, 농어촌 이제 비법상 저수지, 부지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관광지부터는 이격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안 의견을 살펴보고 위원회에서 알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물론 기 제출된 그 대상 시설보다 이 시설을 좀 더 명확하게 불필요한 그 인용 조항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명확하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그 수정 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진혁 위원께서 개정에 대한 최초는 허가권자는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 행위 허가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은 제가 지금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위에 보면은 22조에 제 22호에 보면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하수 등 처리 시설에 이렇게 별표에 관련 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공진위원회 기 제출한 당초는 허가권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 행위와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 행위 허가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현 의원부터 제20조 제4항 중 여기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하천과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로 수정하고자 동의하고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진혁 의원님께서 그 제출하신 수정안하고 제출안하고 또 이제 수정 발의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선 제청되고 하면 발의되면 설명 듣고 전문위원 설명 듣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청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분 수정 발의에 대하여. 예, 수정에 대하여 동의 한 명이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혹시 여기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니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과 최평원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정 제2항 의원번호 제155호 울산 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 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산업수도 울산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존 산업문화축제의 명칭을 공업축제로 변경하여 축제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하고자 하며 축제 관련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회를 30명에서 4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울산 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 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울산 산업문화축제를 울산 공업축제로 축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회 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 해당국을 명칭을 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을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동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 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 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축제의 명칭을 울산 산업문화축제에서 울산공업축제로 변경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인원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축제 명칭 변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산업수도 울산 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축제 개최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인원수 확대를 통해 축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동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 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의 주력산업 불황에 따른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축제의 명칭을 기존 산업문화축제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공업축제로 변경하고 또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위원회 인원수를 확대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울산공업축제로 변경된 명칭을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 반영하여 축제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함으로써 산업수도 울산의 재도약과 기업, 근로자, 시민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대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의 인원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로의 정체성 확립과 국내 유일의 산업축제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진의 위원과 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번에 우리 축제 실제 주 골자는 축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지난달에 시민공업축제 이제 명칭을 시민공문에서 공업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는 의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의견 없습니까? 네. 하여튼 의원님들이 다 깊이 알고 또 이 축제의 명칭 변경된 만큼 원래 이제 첫 출발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 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진영 의원님과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에 의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화 경제국 소관 해박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신동기 투자유치 통상과장입니다.
협약 보고는 총 2건으로 경제노동과 소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투자유치 통상과 소관, 주식회사 선진인더스트리 자동차 필러 생성공장 신설투자협약 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입니다. 지난 2월 27일 현대중공업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협약 체결의 주요 당사자인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 5사가 소재하는 울산, 경남, 전남을 대표하여 울산시장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숙련 인력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청은 적정기성금 지급,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이므로 원하청 간 보상 수준 격차 해소와 숙련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입니다. 최근 조선업이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회복의 골든타임에 접어든 만큼 원하청 상승 협력을 통한 임금, 복지 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선진인더스트리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투자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시와 주식회사 선진인더스트리 간의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투자와 시의 지원사항에 대해 2023년 2월 2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선진인더스트리는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에 적극 투자하고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직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를 이행하며 시는 원활한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결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주식회사 선진인더스트리에서 GW 일반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투자 규모는 87억 7천만 원, 직원 신규 채용은 3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또 경제노동과장님 또 투자 유치 통상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선업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차에 또 이제 정부에서 또 화답을 하고 또 지자체장께서 또 적극적인 이제 노력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상생 협약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박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제 보고를 하실 때 자율에 의해서 그 추진되고 또 자율에 의해서 이행되기를 이제 바라고 이제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게 이제 하나의 흠결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제 뭐 노사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관에서 너무 또 제약을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반면에는 국민의 세금과 우리 울산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또 그리고 그거 무엇보다도 그 이중 구조 속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력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점점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서는 과연 자율에만 그냥 맡겨놓고 방치를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참 개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제 협력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이행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경계선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협약을 통해서 원화 층간에 그런 이제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여보자라는 것이고 원천적으로는 자율적인 조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촉구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나 저희들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정부나 지원 차원의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보험연합부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좀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나 또 저희들이 함께 이런 진행 사항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서 진행 과정에서 또 미비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도 역시 적극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주의 깊게 그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또 조금 더 첨삭을 하자면 그냥 이제 이행 내용을 갖다가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수시로 이제 거기에 준해서 한 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또 이행하는 데 대해서 평가도 좀 하시고 해서 이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따먹고 스스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안 하고 이제 해태하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생 이행 협약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 법률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이번에 상생 협약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에스프로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근로자들을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점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이제 우리 담당 국장님과 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최저안을 최종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잘 협조해서 정말 그 효과 있는 상생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준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예, 김성윤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학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또 동경 의원께서 홍준희 의원께서 또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도 몇 가지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당히 또 그 이중 구조로 해서 원하청 간의 그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것은 상당히 정말 잘하셨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런 협약을 하기까지의 그 정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협약하는 걸 통해서 원하청 간에 그다음에 그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방안이 주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임금 협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특히 그 에스크로 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 협약에 대해서 물론 14개 기관에 원청에 5개, 하청에 5개 기관에서 했지만은 이 부분 에스크로 계좌 결제에 대해서 이거 시행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율적이라 하지만은 또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은 우리 또 CS나 우리 지자체에서 또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고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협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 잘 또 그 협약 한 만큼 잘 또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또 국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윤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어 온 어쩌면 관습화된 어떤 그런 구조에 의해서 파생된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상생 협약 하나로만 또 정부의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대책 하나로만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청의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관습화되고 아주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이라서 이게 인식의 전환, 경영자의 또 인식의 전환, 또 원청 근로자의 인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선행되어야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체제들이 굳혀져 왔기 때문에 근로자 간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어떤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 간의 어떤 또 경영자들 간의 어떤 소통 창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본 협약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수차례 이제 원청과 하청 간에 또는 이제 그 관계 기관들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장 접점이 있는 쪽을 골라서 이제 상생 협약을 맺었고 이게 이제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금방 이제 백현조 의원님께서 인식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청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기업 만날 때마다 이제 동반자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단순히 수직적 문제로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계속 강조해 오셨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대기업이 이제 상당 부분 그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탄생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렵게 체결된 협약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또 적극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다 보고요. 아까 이제 조례 제정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인데 제도화가 이제 그까지 간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청이 이제 근로자분들의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지금에 받는 임금들은 투쟁에서 쟁취한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서 어렵게 그런 교섭을 투쟁해서 쟁취한 것을 나눈다는 어떤 빼앗긴다는 어떤 그런 섣부른 어떤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원청 간 하청 간에 이런 어떤 갭이랄까 이런 벽을 허물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 홍유준 의원하고 김수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상건위의 위원 입장으로서 또 현안들 도울 일 있으면 같이 도와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질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은 실제 이 노동시장이 보면은 실제 정규직계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이 있다 보니까 이 이중 구조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특히 자동화 아닌 이상 조선업과 자동차에는 의정라인 쪽에는 전부 사람이 자동화할 수 없거든요. 수자가 많은 이상은 이중 구조가 있겠느냐 이래 보는데 이번 원청에서 그 나름대로의 임금의 개선의 문제거든요. 가장 문제는 임금 개선의 문제인데 임금만 개선 제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원청에서 제대로 참 임금 제대로 지급 못하고 그다음 하청에서는 그 도급을 받아서 자기 어느 정도 또 척박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 다 고생하셨는데 이 구조가 아까 우리 다 존경하는 의원들이 질의했던 대로 법정의 허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 협약했는 대로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에 의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홍유준, 백현조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고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을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수소도시 조성으로 변경하고
수소 특화 단지와 수소 경제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수소 산업 육성 계획에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하고 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과 수소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원도 수소산업위원회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수정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의원번호 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하고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시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실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하는 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 재정 지원 방안을 추가하고 또한 시민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견 수렴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쓰이는 용어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정비하였고 수소산업 육성 계획에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육성 계획이 수립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을 수소산업 관련 단체, 관련 업체 대표자에서 임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과 전문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세계 시장이 친환경 고부가가치화의 산업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시도 수소 등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소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육성, 기술 개발 지원 등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신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일 의원과
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과 노동환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보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융합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울산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하며 3년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연구 개발 지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지원, 실태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사무의 위탁과 위탁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 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노동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울산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월 시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실로부터 접수한 초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바 있으며 집행부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김정은 의원과 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훈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안을 또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산업국에서는 조례에 대해 업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는 제5항 의원번호 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은 의원과 노동환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구 소관 협약 보호권을 상정합니다. 노동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 협약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처리장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3년 3월 2일 우리시, 현대중공업 등 9개 기관이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처리장 디지털 전환 산업 추진 실증센터 구축, 처리장 중소기업 지원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23년 4월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과기정통부 울산시 업무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과학관 건립비, 운영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원님들께 업무 협약 전 사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립비 및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5대5로 분담,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3월 말에 결정된 산업부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2023년 6월 27일 우리시, 울산대학교 등 5개 기관이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구축 및 운영, 맞춤형 R&D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중견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지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산성의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 연료 전지 발전 사업 공동 협력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친환경 수소 기반 에너지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모범적인 수소 도시 모델 실현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우리시, 한국동서발전 등 5개 기관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을 위한 인허가 협조, 수소 사업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우리 시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서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 및 운영 공동 협력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수소 연료 생산, 유통,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 당사자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우리시, 카프로 등 4개 기관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 카프로 수소 출하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지 제공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우리시가 수소 생산에 이어 유통 인프라까지 구축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소 도시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공동협력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청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2월 23일 우리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4개의 기관이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산, 하, 연, 협력체계 구축 및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우리시가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청정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부 소관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협약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질의 우리 6건의 협약 중에 다른 건 다 협약을 했는데 두 번째 울산 탄소 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위한 과기정통부가 이제 하기 전에 이거 하는데 이건 얘기 되어 있습니까? 정통부가? 지금 과기정통부와 그 세부적인 내용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 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회 사무부 처리 규칙에 따라서 저희 사전에 업무 협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하기는 실제 협약이 얘기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철의장 제조산업이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그 실정센터를 구축을 한다는데 그 실정을 어떻게 하죠? 지금 그 처리장이라고 하면 그 선박 내부에 들어가는 파이프 그 여러 가지 철제 구조물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이 주로 영세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 방법 등이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여러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표준 도면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고 시범 공장동을 일단 그 만들어서 관련 기업들에 확산하는 작업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역 정치권도 도움을 주셨고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부분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센터를 이제 지금 그 몇 개 기관이죠?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아홉 개, 10개 정도 그 참여 기관이 있는데 실제 센터는 어디에 구축을 하죠?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는 태권도 산단 내에 그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표준 공장동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뭐 산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주관기관으로서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과 그리고 뿌리기술 지원센터 등 여러 집초화된 시설들의 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전체 사업 규모는 한 190억 정도입니다. 190억 정도고 국비가 그 95, 그리고 시비가 95, 그래서 총 5대5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그 출하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공동 협약이 있었는데 그 이제 수소 그 출하센터가 지금 수소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소 그 거래량이라든지 수소가 유통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저희 울산에서는 구 덕양이고 지금 저 어프로티엄에서만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인근 수소 충전소에 저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 카프로에서 자기네들 유유부지 내에 수소 출하 센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시간당 4만 루베면은 수소차는 약 6,000대 정도 시간당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를 생산해서 수소 충전소에 저희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덕양하고 카프라하고 서로 저기 수소 공급에 대한 저기 경쟁이 되기 때문에 단가도 조금 많이 인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튼 이제 그 수소를 이제 취급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제 서로 경쟁을 유도하면서 또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김정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사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업무 협약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산업국 여러 국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보면 협약 당사자가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주요 내용을 보면 조금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 관련된 업체들이 울산에 많이 소재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체는 2군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협약 업체들을 더 늘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협약 당사자가 2업체만 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그 정부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의 지원 조건이 중견기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 중견기업으로서 그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 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향후에 저희가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지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정부 또 관련된 정책들이 그 추진이 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확대되고 그리고 대학과 인력 양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체계를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중견기업들을 사실은 예, 공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그 협약을 맺고 만약에 공모 사업이 당선이 되면 이후라도 여러 업체들 또는 중소업체들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번외로 얘기하는데 지금 수소에 관련된 업무 협약이 한 3건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와 있는데요. 수소가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 보면 수소의 어떤 생산 시설들이 확충이 됨으로 인해서 수소들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제 운반 차량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부분에 당연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소차, 상용차를 이제 좀 구매하거나 뭐 생산 시설에 대한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한 좀 관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주신 생각이 있으신지 해서. 예,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기존에 수소 자동차에서 수소 상용차로 공급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소 상용차라면은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트럭, 수소 청소차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 정부 방침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수소 버스에 대해 가지고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 뭐 상용 버스뿐만 아니라 수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장차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들도 예, 좀 있어야겠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하겠지만 시에서도 울산시가 생산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인 부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는 김승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 업무 협약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관 하는 우리 산업국에서는 일을 상당히 국장님 많이 하신다 그렇죠? 울산 지역 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이라면은 또 울산 우리 주력산업 4대 주력산업이 있는데 그 주력산업을 또 위해서 또 울산 시민들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또 노력 많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들 지도 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동의원 질의하셨는데 뭐 수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오정철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 및 운영 공동 업무 협약하고 또 우리 청정 수소산 생태 육성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인데 여기 두 수소에 관련된 업무 협약인데 뭐 관련성은 좀 있습니까? 예, 수소 출하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지역 수소 충전소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정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 관련해 가지고는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라는 산업부 산하 산업부에서 인간 내준 사단 법인입니다. 이 기관하고 한국수소산업협회 하고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라는 이 세 개 기관에서 수소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본 협약을 저기 구축한 겁니다. 물론 그 출하센터 구축에 대한 업무 협약은 보니까 우리 덕양하고 카프로입니까? 예, 카프로 두 개 있는데 지금 현재 수소 관련된 그 단가가 예.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하면은 단가가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나중에 실제 이제 생산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은 경쟁 체제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인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 인하를 해야만이 예. 수소 차량이 나오면은 그 수소 차량에 대한 단가가 저렴해야 많이 이용한다. 제가 누차도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또 그 일전에 제가 규제기획위원으로서 그 수소 충전소 방문을 해보니까 수소 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그 차량에 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참 시설이 뭐 웅장해야 된다 할까요? 상당히 시설이 많이 되어 있던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 물론 출하를 해서 충전소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협약에 대해서는 하겠지만은 충전소에 대한 그런 부분 혹시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전소에 관련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해서 또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또 한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앞으로 그 수소 차량이나 수소 트럭 뭐 수소에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려고 보이지는데 특히 그 수소 버스는 우리 기업에서 하겠지만 수소 차량 뭐 승용차에 대해서 저렴하게 가스가 보급될 수소가 보급될 수 있게끔 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성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백인주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서 지금 울산 지역만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수소 인프라 확충과 관련 노력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될 어떤 사례 도시 이런 게 있으면 좀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울산이 관련 인프라들은 충실하게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수소라는 신에너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저장, 그다음에 활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들을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저희 정책에 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파트 별로 좀 앞서 나가는 지자체를 분명히 있다고 봐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울산 말고 타 지자체의 어떤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들, 시설들 구비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고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시선을 외곽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충실해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국내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를 따라오기 위해서 그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동향들 그리고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인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면은 하여튼 뭐 여러 협약 정말
2023년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협약권 많이 저돌적으로 또 업무해 주시는 감사드리고 여러 동료님들이 질의한 내용 참고하시고요. 특히 또 우리 에너지 산업 과장님께서도 아까 뭐 말씀했는데 우리 수소 도시지만은 지금 인프라 구축 나름대로 타도시보다는 우리가 선도에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연말이죠. 우리 지금까지는 구덕양 어프로티움에서 수소 독점을 하다 보니까 뭐 키로 단위 키로에 5,000원 공급하던 걸 6,000원 공급 거의 뭐 20% 옮기다 보니까 소비자도 7,000에서 8,500원에 인상됐는데 문제점 심각했는데 다행히도 카프로에서 또 생산한다 하니까 이거는 이중 구조, 삼중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수소 단가를 소비자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오히려 울산의 수소 도시인데 불구하고 타도시에 언론 안 보니까 3천 얼마에 공급하더라 보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의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5분의 과장님 말씀에 이중 구조에 너무 감사드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삼중 구조로도 할 수 있으면 그래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도시가스 울산시의 유일하게 도시가스 독점입니다. 뭐 이름 안 밝히는 도시가스 독점이다 보니까 있는 부분인데 이중 구조로 타 도시는 이중 구조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울산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경쟁 체제로 가야 되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하면서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국에는 잘하고 있지만 타 국에서 오늘 언론에 있어 다 우리 소관인데 뭐 울산 첨단도시 대가 산업도시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점 이제는 알 겁니다. 산업공연 나름대로 하지만 그러나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울산에 정말 울산 서울에 사업소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고급 정보를 좀 교류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공모 사업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 지자체에서 그걸 모르고 있고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그 고급 정보를 다 하고 미리 한번 다 했는데 이 역시 고급 정보를 못했고 신청도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산업국에서는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항상 정보 교류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국가적인 지원 사업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비 없다 하지만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노동환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욱 주택허가과장입니다. 최상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도입 업무 협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일명 PM 스테이션 도입과 관련해서 LG전자 주식회사와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도입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전용 주차장 도입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담당하고 LG전자 주식회사에서는 전용 주차장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올 2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LG전자가 2년간 중구, 남구, 북구를 시작으로 동구, 울주군까지 전용 주차장 320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용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과 시민 대상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 체결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건설 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하도급률 제고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1월에 수립한 2023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건설업체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3월 3일 시청 본관 7정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는 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와 함께 동원개발, IS동서, 신일, 유탑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협력업체 등록조건 안내 및 등록조건 완화 적극 검토, 대기업,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 참여,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민간건설공사 시공사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체결한 협약으로서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공기업 및 민간건설공사 시공사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님, 이하그 과장님들 업무 협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도입 업무 협약. 오늘 과장님이시죠? 네, 과장님. 스마트 과장님이시죠? 이거 우리 킥보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킥보드인데 물론 주차장하고 그 충전소하고 예. 설치하는 건데 이 대기업 LG는 좀 대기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떻게 킥보드 물론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또 다 하시겠습니까만은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걸 그 업무 협약을 뭐 예를 들어서 킥보드를 관리하는 업체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뭐 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 업무 협약을 이렇게 합니까? 이제 LG가 네.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요 사업이 지금 앞으로는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LG에서 선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수원하고 울산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에서는 수원하고 울산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대기업에서 이런 걸 협약을 할 때는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수익성이 날 것인지는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은 좀 모아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킥보드는 뭐 길에서는 인도라든가 보면 나무해가 막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주차를 방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그런 것이 해결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인데 포인트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인트를 지역 상점이나 편의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킥보드에서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어 상임법이라든가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울산시 조례가 예, 제정돼 있다. 2020년 7월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 보완할 점이 많아서 가지고 보완을 하려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피엠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곧 본회의에 상정되면 피엠법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재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 관련 법령에 물론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고 상위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 피엠법에 대해서 뭐 특히 기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면은 신속하게 우리 업무 협약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또 뭐 저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백현주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돼서 업무 협약 있는데요. 예.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어느 정도 이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지난해 우리 그 하도급률 네. 그 결과를 보면 28%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8%면 뭐 그렇게 그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설공사 총공사비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하도급 산정 금액에서 28.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세대별로 구분을 둬서 이 뭐 대기업이 몇 세대 이상은 대기업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대기업이 공사하는 것은 그 관련 업체가 데리고 들어오겠죠. 공사 현장에. 예, 사실은 그 이제 대기업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그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면 자기들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협력업체 위주로 이렇게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이런 그 대형 건설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를 좀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역 건설사들의 뭐 시공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 그 하도급률 제고 활성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키 포인트 같은데요. 그 대기업들이 그 같이 이제 협의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 말고 울산에 오면 울산 지역에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예. 이게 이제 업무 협약의 주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협약하고 난 뒤에 어떤 그 대기업과의 어떠한 노력들을 병행 수반할 것인지 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3월 3일 협약을 하고 난 뒤에 그 협약한 당사자 그 건설업체와의 그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기업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기업들이 보면 협력업체를 다 데리고 와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일단은 그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달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협력업체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시공 실적이 쌓이고 하면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 등록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그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의미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기업과 지역업체의 만남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정보 교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협력업체 등록 이런 것도 좀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에도 적극 좀 참여해 달라 이런
그 협약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 어느 이제 하도급 건설 사장님인데 이와 관련돼서 제 방에 한번 찾아와서 이런 어떤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참여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좀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지였는데 지금 현재 업무 협약도 하셨으니까 이 성과와 관련돼서 우리 상근이와 이게 좀 공유를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협약을 3월 3일 추진했고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상근이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6개월 단위로 하시든지 아니면 연 단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역 건설업체가 투입되고 있는가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원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추가 질의, 예, 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이제 백현조 그 의원님께서 종료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4개 기업이 우리 그 울산 그 기업입니까? 울산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일군 업체가 울산에는 지금 없어서 그 큰 공사를 할 때는 그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기업들이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4개 기업 외에도 그 건설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우리가 협약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업체들은 지금 이제 착공을 하고 공정률이 30% 미만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은 기업체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협약 당사자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건축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행되는 걸 봐서 그 지역의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공사들을 선정해서 협약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건설 그 사업에 또 이제 도시 그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제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지역에 하도급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협의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계속 이 4개 업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대형 건설 사업이라든지 하면은 좀 유의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업무 협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동구의 그 일부 대우건설이 그 사업을 이제 철회하고 나가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일부 사업 손실을 보면서도 이제 빠져나갔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예, 일단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 허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출 이율 금리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자기들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시공사 권한을 이제 내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가 조금은 금리가 높고 해서 사실은 또 건설 경기가 또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업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형 건설 공사 현장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를 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업이 그 중단됨으로 해서 공가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적 그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뭐 공동화 지역 같으면은 뭐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 뭐 지도를 우리 광역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것도 좀 그 1,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건설 산업 현장 점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앞서 말했던 뭐 그 공사 부지 주변에 그 울타리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분진망 설치, 그 다음에 그 저녁 시간대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뭐 보안등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인 수고하셨다. 예, 백현주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와 LG전자와 해서 주차장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관련 팀장으로부터 제가 업무 보고도 받았는데 이제 보고에 의하면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 그리고 충전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LG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거고, 또 광고 수입도 좀 일부 할 수가 있다, 이런. 지금 현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 협약인데 이건 교통국하고의 어떤 업무 조율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주차장, 자동차에도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주차 공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되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잘 그 이용하지 않는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어떤 전용 주차장이 있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선 이제 교통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보행자의 안전이나 자전거 도로의 안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굉장히 안전은 확보되었다고 봐지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여기에 이제 렌트를 할 때에 주차장에서 그 렌트를 해 갈 거고, 주차장에 다시 입고를 시켜야만이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렌트 비용의 어떤 차이를 둬서 주차장에 입고를 틀림없이 시킬 수 있는 어떤 강제 조항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LG전자 사내 벤처기업이 이제 LG전자와 저희 협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내 벤처기업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크런트 닷 컴퍼니라고 사내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도 관리를 저희 건설도로과에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도로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각 도로에 이제 보도에 점용료는 우리 시가 받고, 우리 시는 자기들이 이제 LG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치, 운영, 유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테이션이 만들어지면 주변 상권하고도 협약을 해서 이 지금 LG가 노리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앱으로 설치되면 이걸 타든 안 타든 어지럽져 있는 스테이션에 안 들어가면 지나가는 분이 앱이 있는 분이면 꽂아버리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 포인트를 쌓아서 그 포인트를 주변 상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그 전기도 한전하고 협의하고 이 이제 그 PM을 운영하는 운영사들하고도 협의하고 또 상권하고도 협의해서 모든 것을 LG가 다 하고요. 나중에 저희는 적절한 장소에 구군과 협의해서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장소만 저희들이 해주면 됩니다. 제가 그 생각한 것이 기후였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업무의 내용에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굉장히 안도가 됩니다. 잘 추진하셔서
성과 있는 어떤 업무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실제 이때까지 공동주택이나 있는 데 보면은 아파트 회장들이 많이 참 건의가 들어왔는 게 바로 PM 이동장치 이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난립되어 있었던 타가 아무데 시간 앞만 보행자의 안전 또 도로에 나가는 막 교통의 흐름의 방해 많았는데 이 어쨌든 시하고 또 우리 주택국장님과 또 LG와 함께 있는 이 MOU 체계에서 하는 게 너무 고맙고요. 이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주고 장소 설치할 때는 좀 주변에 정말 젊은 층이 이용하니까 젊은 층 많은 상가 지역, 주변 상가나 공동주택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은 또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본인이 타고 나왔지만은 아까 꽂아주면은 인센티브가 지급되면은 누가 타가 버려놨지만 내가라도 꼽으면 내게 인센티브가 되니까 주변에 가다도 정리되는 것 같고 그럼 뭐 점령령은 또 시에서 걷어들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인데 업무 잘 하셨고 이 부분은 수원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빨리 책임 잘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는 내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주택가지금 아까의 이제 지방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제 울산시 나름대로 있지만 각 구군에서도 공공건축물은 거진 90% 이상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래 보는데 지방업체 하도급률은 얼마 됩니까? 공공건축물은 지금 현재 한 7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70% 나오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하도급률은 꽤 높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28% 정도 나온 거는 민간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이 그 지역업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공공건축물도 저는 70%가 60몇 프로면 적다고 보거든요. 이걸 올리라 하면서 공공건축물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80% 이상 끌어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백현재님도 말씀했지만은 대기업이 아파트를 짓다 보면 자기 협력업체를 끄쓰고 말이 좀 그런데 끄쓰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분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죠 지금.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들이 이게 민간업체 정말로 하도 많이 높으면 지방업체에서 사는데 그리고 기술력은 혹시 지방업체가 요청했을 때 기술력과 재정 여건은 좀 따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그 협력업체의 그 등록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번에 협약했던 건설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 업체들의 그 등록 기준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시공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부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준들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어. 있는 게 과장님, 스마트 도시 과장님, 지금 그 울산시에서 스마트 도시를 준비 중인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예, 지금 아직 공모 단계인데요. 지금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라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걸 4월 7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해서 공모 계획 중인 게 있는데 이제 중구 지역에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준비 중에 있다. 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상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